자, 드디어 1년 중에 가장 행사가 큰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가 왔습니다. 제가 또 알리 할인 콘텐츠를 종종 다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만족했던 7가지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죠? 이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상당히 큰 만큼 이거 좀 유용할까 고민하는 순간에 좀 품절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각종 할인 코드 같은 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자세하게 남겨둘 거니까 꼭 할인 코드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 261 2TB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추천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뭐 노트북 용량 부족 때문에 좀 문제를 겪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필수죠. 특히나 이런 맥북 같은 거, 이런 것들 처음 살 때 용량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 1TB가 너무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이니까. 그렇다고 외장 하드디스크를 쓰자니 뭐 속도가 너무 느리고 뭐 떨어뜨리면 또 고장나고 막 그런 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쓰기에 좋은 SSD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한 유튜브 시작하고서 7, 8개 정도는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하나씩은 지급을 해놨고요. 제가 다른 SSD 말고 이 제품을 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속도랑 안정성이에요. 최대 1050MB/s 이런 속도를 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촬영물들, 이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몇십 기가가 되거든요. 요걸 옮길 때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겉에 소재를 보면은 이게 약간 러버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실리콘 재질 같은 거. 그래서 먼지가 조금 잘 달라붙는다, 이런 점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흔적 같은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방에다가 대충 막 두고 다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는 하나도 고장난 건 없었다. 특히 저는 이 뒤에다가 이런 테이핑 해가지고 SSD를 좀 구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랬을 때에도 어떤 소재든 잘 부착이 돼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비용만 괜찮으면 이런 노트북을 구매할 때 처음부터 뭐 2테라, 4테라 이렇게 늘리면 좋긴 하지만, 저도 이 크리에이터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와, 2테라 이상 구매하기가 생각보다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작업물을 넣어놓고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속도를 뽑아주는데, 오늘 할인 링크로 구매하면은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이때 쟁여가신 거 추천드려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두 개 정도 더 쟁여두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독특하게 생긴 맥세이프 삼각대인데 제가 요즘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란지에서 나온 MA38이라는 맥세이프 삼각대예요. 이게 막 밖에서 뭐 핸드폰으로 보면서 먹으려고 했을 때 막 삼각대 없다? 막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어디에다가 기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그럴 때 사용하기 되게 좋은 삼각대인데, 이 사이즈를 보면 스마트폰 크기랑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폴드 기준으로 이렇고 아이폰 프로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성이 좋은 게, 이거를 펼치게 되면 일단 길이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펼쳐서 삼각대가 바로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이 맥세이프 요걸 지원해서 착 달라붙게 되죠. 자력도 굉장히 좀 꽤나 짱짱한 편이라서 뭐 이걸 사용하면서 떨어뜨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소리만 들어도 얼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카라비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 같은 데다가 걸어가지고 편하게 휴대를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도 있는데 요거는 좌우로 또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쪽을 보면은 요 나사홀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카메라 같은 장비, 이런 리그에다가 따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는 숨겨진 고리가 있어서 문 같은 데다 걸어주면 이런 독특한 샷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차에서 사용을 해보고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이럴 때도 삼각대 챙겨가기 귀찮아서 별도의 셀카봉 같은 거 챙겨가기 귀찮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 요 에디파이어의 ES60입니다.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군인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블루투스 스피커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삶의 질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집에서 간단하게 음악 같은 걸 틀어도 이런 스피커를 별도로 쓰는 거랑 안 쓰는 게 너무 차이가 커요. 크기가 이런 성인 남자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크기라서 엄청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안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사용하기도 좋고, 뭐 캠핑 같은 거 간다던가 그럴 때에도 차에다 하나 실어가지고 짐가방에다가 같이 실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마샤를 약간 따라하는 듯 안 따라하는 듯, 이런 앞에 메쉬망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깔끔하게 마감된 약간의 재질감이 느껴지는 가죽 같은 느낌을 내는 이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무광 처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비싼 스피커처럼 보여요. 디자인 자체가 좀 예쁘다 보니까 이거는 데스크테리어 소품으로도 쓰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밑에 쪽을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위기를 낼 때도 소품으로도 쓰기에 좋아요. 또 이 제품이 좋았던 게 크기는 작은데 사운드도 상당히 풍성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작은 크기에서도 우리 집 실내 정도는 전부 다 채우는 그 정도의 소리를 다 쏴주거든요. 이 친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넉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억스선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서 뭐 컴퓨터에 물리거나 그렇게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친구는 애초에 태생 자체가 블루투스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무선으로 사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억지로 뽑아본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이런 제품 가성비 있게 가져가면은 아, 이게 스피커를 따로 쓰는 맛이구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USB-C 타입 2-in-1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친구더라고요. 사실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행 같은 거 가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 책상 아니면 집에서도 요즘엔 충전할 게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2-in-1 아니면 3-in-1 이런 케이블, 이런 걸 찾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제품들은 그냥 전력을 따로 분배한다, 그냥 나눠준다, 아니면은 그냥 커넥터를 분리해준다, 이 정도의 기능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중앙에 뭔가 큰 게 생겨있죠. 이 친구가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든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두 개로 뻗어 나갈 때 이쪽으로는 얼마, 이쪽으로는 얼마, 이렇게 내보내는 게 딱 기기에 맞겠다,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정도, 여행 갔을 때 선을 한 개만 챙겨도 두 개의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그 각 기기에 맞는 속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데스크테리어에서, 내 책상에서 사용했을 때, 그때 멀티탭 구수가 좀 부족할 때 있잖아요. 멀티 충전기를 지원하는 걸로 사용하면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한 경우 별도의 충전기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케이블을 구매하면은 뭔가 한 개의 전력 분배기가 더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집이랑 사무실 두 개의 책상에 한 개씩은 구비해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짱짱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선 굵기도 굉장히 굵은 편에 속하고, 사실 앵커가 정말 잘 만들죠, 이런 걸. 그래서 이런 연결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C2 충전기인데요, 유그린에서 나온 C2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너무 많긴 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 17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이상, 거기에서는 이 무선 충전이 25W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보통 아이폰이 유선 충전을 하면은 25W에서 30W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유선급의 속도를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 17 시리즈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맥세이프 충전기 C2 지원한다고 바로 사지 말고 25W가 나오면 사라. 딱 그 친구입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거의 충전돼가지고 충전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데, 원래 이런 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낮은 구간, 뭐 0%에서 50% 사이, 그 정도에서 최대 맥스 수치를 뽑아주고 그 이후에는 좀 발열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초반 구간, 거기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와, 충전 속도가 진짜 유선급 같았어요. 거기다 중요한 게 이게 무선 충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옆에 따로 케이블이 있거든요. 요걸로는 30W까지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짱짱하게 만들어졌는데, 케이블은 결국엔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케이블 자체가 끊어지면, 단선되면 그럼 못 쓰는 건가요? 네, 이걸로는 못 써요. 대신에 여기에 별도의 C타입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도 또 연결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도 마찬가지로 30W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 2.2 25W를 지원하면은 당분간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무선 충전을 보여줄 거고, 거기다가 30W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따로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두면 아마 한 3, 4년 정도는 현역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도 1000mAh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 정도는 한 1.5회 이상은 충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스펙상으로는 더 하긴 하지만 이 손실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한 1.5번에서 2번 그 사이 정도는 풀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해요. 다만 부착을 했을 때 아이폰 17 프로 기준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점,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좀 틀어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만약에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린다, 특히나 뭐 지갑 같은 거 아니면 가방 같은 거, 이런 걸 좀 잃어버리신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거든요. 바로 유그린의 스마트 태그입니다. 이 유그린 스마트 태그는 애플의 나의 찾기를 지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의 에어태그랑 거의 90% 이상 기능이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전원을 켜가지고 이렇게 나의 찾기에 들어가서 물품을 추가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 기타 물품
제품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좋은 점이 근처에 있으면 소리를 울려가지고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일반 태그처럼 생긴 게 아니라 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지갑 같은 데 넣기에 좋다. 그리고 뭐 가방 같은 데도 하나 넣어놔가지고 공간 차지 안 하면서 이런 태그를 달 수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에 하나, 그리고 지갑에 하나 이렇게 넣어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정말 가성비 좋은 썬더볼트 독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데스크테리어 소개를 해드리면서 썬더볼트 독은 2가지 종류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저렴해요. 오리코의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인데, 이런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막 모니터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거기다 이런 SSD 같은 거 하나 또 연결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개를 노트북에 꽂아야 뭔가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면은 선 하나만 연결해도 전원부터 모니터, 그리고 SSD, 유선 인터넷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동시에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허브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허브는 쉽게 말해서 연결 포트의 형태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한 개의 선으로 물려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도킹 스테이션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 케이블 데스크 셋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게 가격대가 좀 많이 높거든요. 제가 추천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한다면은 벨킨의 5-in-1 이 제품이 20만원 초중반대 이 정도였는데, 사실 이건 C타입 밖에 지원을 안 하고 다른 포트들은 없어서 별도의 USB 허브가 또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마이크로 SD 카드부터 시작해서 유선 랜, USB-A 타입들, 그리고 USB-C 타입들, 오디오 단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지원하는데 가격대가 10만원대라서 와, 이 정도면 정말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C타입 포트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썬더볼트 대역대를 전부 다 쓰는 C타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대부분은 좀 많이 써봐야 이런 1000MB/s 이 정도를 지원하는 SSD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대역폭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꽂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알리 광군제를 맞이해서 써보고 추천할 만한 7가지 제품 요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서 이 할인 링크 꼭 적용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SD랑 이 충전 케이블 이 두 제품은 조금 더 쟁여둘 것 같아요.